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이동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갑자기 뉴스에서 금투세 폐지해야 한다. 이게 유예가 되면 결국엔 불확실성이 이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최상목 부총리의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 뉴스가 또 회자가 되면서 코스닥 쪽에서 좀 더 탄력적인 낙폭 만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된 것도 아니고요. 일단 해야 한다라는 그 발언이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좀 부추길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가 또 움직이는가 변동이 좀 깊어졌죠. 수급적인 특징 하나씩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이 사고 있는 쪽 리스트입니다. 한화인더, 너무 길어서 한화인더라고 하겠습니다. 한화인더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 오늘 정말 괄목할 정도로 상승 탄력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LG엔솔은 사실 좀 쉬어가는 속에서 그래도 좀 다시 오후장 들어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장중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네요. 쭉 보니까요. 방산도 보이고 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같이 보이고요. 원전이라든지 에너지단, 방산 등등 보입니다. 반도체는 없네요. 자, 순매도 쪽을 보니까요. 반도체가 여기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위와 4위에 현재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SK하이닉스는 그래요. 빠졌을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좀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연속성은 아직 계속해서 우리는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하는 것일까요? 수급적 유의미성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근 팀장님. 6만 원 고지를 오늘 좀 만들어줄 수 있는가 좀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가수급상 외국인이 자꾸 들어오다가 우리 3시 30분 이후만 되면은 자꾸 빠져나갔었던 삼성전자 수급이었는데 월말 되니까 매도 랠리를 좀 끊어내려는 시도는 보여졌습니다. 근데 바뀐 거는 사실 없고 조건부, 대만 언론에서 말했던 조건부 통과라는 그 부분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내용적으로 지금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수급적인 그냥 변동 정도로 읽어야 하는 걸까요? 아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죠. 어제 오늘의 상승은 그야말로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그런 이제 반등의 영역이다,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이전 시간에도 제가 이제 이건희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신 걸 굉장히 좀 귀에 담아놓고 있는데 삼성전자 한 5만 5천 원 선이면 좀 그 말씀 해주셨는데 참 정확하게 그 정도의 가격에서 지금 반등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한 5만 5천 원 정도는 바닥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의 어떤 저가 매수세가 좀 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됐고, 그래서 3-4개월 만에 외국인이 결국 소폭이나마 순매수 돌아섰고, 근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 연속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결국은 재료는 대만 언론의 어떤 이런 보도들, 이것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라든가, 어떤 그 신뢰성의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사실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분명히 이제 좀 그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의 영역, 다 알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저평가가 돼 있고, PBR이 얼마고, PR이 얼마고, 지금 모든 학자가 다 반영된 가격이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바닥은 친 것 같다라는 그런 정도의 지금은 어떤 그 반등의 흐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가 저도 그런 쪽에 좀 한 표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조금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어떤 상승의 연속성을 논하기에는 여기는 뭔가 좀 모멘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외국인 매수가 연속된다든가, 뭔가 이제 재료가 앞에서도 잠깐 다뤘지만은 뭔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뭔가 시장에 조금은 이제 안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은 그런 좀 재료라든가 모멘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부 실적이 말에 나오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부 실적, 그리고 11월 1일에 있을 어쨌든 삼성전자 창립 55주년에 있을 어떠한 경영 쇄신적 메시지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는 의미세요? 사실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삼성전자 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가겠다, 이제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해놓고서 지금 빠져서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신규 매수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이걸 가지고 단계 트레이딩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적절한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조금 이제 바닥 확인의 어떤 그런 단계는 온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금 장중 고점 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59,500원, 6만 원 선까지 뭐 도달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내일까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는 플러스권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움직임이 어제 오늘 하방 쪽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TSMC도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발언 때문이었다라는 얘기 또한 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외국 기업 지급하는 거 뭐 부당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뭐 TSMC도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어제부터 좀 빠졌다라는 것에 있어서 근데 또 공교롭게 어제 삼성전자가 오른 거잖아요. 반도체 투탑 내 수급 이동이다라고도 읽어도 될까요? 너무 확장 해석일까요? 이건희 대표님. 한 이틀 가지고 난리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게 되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되게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어떤 신호를 주면 프로그램 매수들이 막 들어오는데 삼성전자도 오늘 지금 한 순매수를 보면 프로그램 매도 합치면 순매수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일단 어제 수급 동향 삼성전자만 보면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샀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이거를 뭐 끌고 가려고 사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좀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닥에서 이제 어제 55,700원대부터 사서 매수해서 지금 팔면 수익 많이 나죠. 레버리지 일으켜서 샀을 테니까. 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100만 원에 뭐 1000만 원치 사가지고 몇 프로 먹었어 이게 아니라 있는 돈 가지고 사실은 거의 한 3배, 4배, 10배까지 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면 한 1%만 수익 나더라도 10% 수익을 가능하죠. 그 정도의 바닥까지 왔다라고 확신하고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기술적 반등이고 하이닉스는 조정인데 마치 하이닉스는 망한 것처럼 얘기하고 삼성전자는 굉장히 다시 뭐 살아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아직 21선도 돌파 못했고 추세 전환 나오려면 좀 더 시간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사시는 분들은 55,000에서 6만 원 사이에서 모아 가시면 되는 전략을 쓰면 되고 이것도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내가 지금 안 사면 내일 65,000원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냥 좀 제가 월봉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한 3달 빠지다가 3달째 조금 이제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여기서 좀 기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추세 전환이 나오려면 외국인 순매수가 며칠 또 이어지고 또 거래량도 좀 터지고 거래가 좀 많이 돼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사는 순매수 물량이 많아져야 되고 적어도 한 65,000원 구간은 뚫어야 그래도 좀 바닥을 좀 돌렸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차트나 펀더멘탈 뭐 이런 것 다 떠나서 회사에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쓸 거냐 11월 달에 인사해서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받다가 또 기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연말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그럼 왜 빠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이닉스 그냥 많이 올라서 바닥에서 올랐으니까 조정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쟁자의 진입이라고 자꾸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경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들어오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쫓아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 뒤입니다. 3등인데 물량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커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엔비디아가 안 써준다는 거죠. 그럼 이게 똑같은 HBM 같지만 사실은 그 내부를 보면 아주 세밀한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 방식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렵고 그 방식을 맞추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맞는 거죠. 뭐 TSMC가 딴지를 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지 간에 삼성전자는 아직 AI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저평가 요인이고 SK하이닉스는 거기에 본격적으로 올라타서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가가치 요인인데 그러면 삼성전자 어찌 됐든지 간에 발은 좀 담궈서 올라가야 되겠죠. 뭐 수율이 어떻든 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시장에 들어가서 수율이 안 좋고 뭐 마진율이 적더라도 물량으로라도 승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삼성전자니까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미국발 이슈는 여전히 반도체도 악재입니다. 트럼프는 반도체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고 대만인 TSMC가 4% 넘게 빠졌다는 건 뭐냐면 대만 TSMC 회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안전하지 않다 우리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절대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죠. 우리나라도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보조금도 왜 주냐 이거죠. 야, 얘네들한테 관세 부과하면 우리나라 와서 알아서 공장 지을 거야. 이 논리가 지금 트럼프 논리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안 팔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죠. 그죠? 안 만들어주면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좀 착각 아닌 착각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거 대선 리스크도 여전히 반도체 쪽에 그리워진 뭐 그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혼자 독주를 하고 있고 네. 나머지 지금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나 뭐 이런 종목들 대부분 다 약합니다. 약한 이유가 제재 받기 되게 좋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제재라는 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아주 두리뭉실하게 어제 발표된 내용 보면 이게 제재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세부 규칙 아직도 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차하면 야, 너 이거 위반한 거야? 이러면 그냥 과징금 때리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그래서 IRA 관련된 것도 바이든이 이제 내일 모레면 퇴임인데 네. 이제 상세 규정이 만들어졌죠. 예. 4년 만에. 그것도 하도 요구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 쪽은 지금은 no worry, 걱정 없다라는 전략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 사실상 이게 투자자라면 계속해서 갈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계속 주가가 신경이 쓰이는지라 20만 원과 18만 원 후반대에서의 박스 구간이 다시 또 형성이 된 것처럼 보여져요. 팀장님, 그러면 이게 이 정도 구간이면은 하이닉스는 싸지, 저점이지라고 하는 그런 평가 지점 혹시 마련해 둔 게 있으실까요? 싸지라는 표현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이게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어제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뭐 추세의 뭐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네네. 아직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아시겠지만 이제 15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 20만 원에서는 한번 좀 맞을 것이다. 사실은 네. 이게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한 뭐 30% 정도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차익 시전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에 사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일단은 조금 지금 이러한 어제 오늘의 하락 흐름 이틀 동안에 거의 6% 정도 빠졌는데 이런 하락 흐름이 좀 진정되는 거를 보고 그때 다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17만 원, 18만 원대에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자꾸 수급이 이제 뭐 이동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그거는 본질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약간 그런 건 좀 아쉽죠. 이제 어떻게 보면 한쪽이 오르고 한쪽이 빠지고 이런 것의 반복은 좀 아쉽긴 아쉬운데 예. 어쨌든 단순히 SK하이닉스 입장만 놓고 보면은 저는 뭐 17만 원, 18만 원 선에서의 어떤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아보는 이런 전략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점검해 봤고요. 여기에 또 다른 쪽 굉장히 치열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기관 순매수 탑10에 보면 2위에 하나인더 나와 있고요. 아까 외국인도 하나인더 굉장히 상단에서 또 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죠. 원래는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 얘기하면서 같이 줄곧 얘기 나눴었던 곳인데 이 부분 좀 더 집중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하나인더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기관이 한 5거래 연속 들어오고 또 기관이 이분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뭐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기타 법인 등등 굉장히 골고루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왜 하나인더에 빠진 건지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긍정의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새로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 자체에 이제 매력을 두는 거죠. 이제 뭐 새로운 매력적인 종목이 하나 보이니까 네. 그쪽에 좀 집중하는 건데 오늘 반도체 전반이 빠지는데 하나인도 혼자 이제 올라간 것 자체를 보면 약간 좀 저는 과매수 구간까지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돌파했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좀 당분간 또 다시 한번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인더가 여기서 계속 가려면 TC 본딩 장비가 됐든 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됐든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통과라든지. TC 본딩 장비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테스트 중인데 계속 테스트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TC 본딩 장비가 테스트를 해서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뭘 만들 수 있을까요? 12단 못 만들 겁니다. 그러면 아마 뭐 잘해야 뭐 3, 8단 정도 들어갈 텐데
8단도 지금 이미 이제 SK하이닉스는 12단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양산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이미 그걸 납품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3분기 실적이 900억대 이상 나왔던 이유도 한미반도체가 결국에는 마이크론 쪽에 수주 물량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반영되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연말까지 그다음에 내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수주의 흐름들 한미반도체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왜 지을까요? 물량이 부족하니까 짓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하나인더가 결국에는 한미반도체가 승리하는 구간으로 간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엔비디아랑 AMD가 같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AI 초창기 때.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잘 가다가 AMD가 등장하면서 MI300 시리즈 내놓는다고 하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경쟁자가 등장했다. 이렇게 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AMD 지금 아직도 그 자리에 있죠. 예.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의 MS의 차이, 기술력의 차이, 그리고 지금 AMD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AI 가속기에선 4%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96%를 지금 다 엔비디아가 하고 있다. 그러면 하이닉스 지금 한화인더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회사도 좋아지겠죠. 하지만 쫓아가는 기업이고 한미반도체가 물량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 정도밖에 못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한화인더를 팔고 한미를 사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도네요. 과거 역사에서도 우리가 그 본질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기술력적인 부분, 독점적인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멀리 봤을 때 지금은 희비가 교차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멀리 봤을 때 여러분 판단 잘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갑자기 이제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완전히 꽂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순매수 탑10을 보면요. 뭐 사실상 한국, 항공우주, 한화시스템, 우리기술투자 지금 보여지시죠. 뭐 원전 또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묶어서 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요. 자, 팀장님. 네. 트럼프가 승리하면은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다 유리할 거다라고 해서 다 같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도 거기에 포함이 되면 참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 색깔이 있는 쪽에서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대선 전까지는 그럼 괜찮은 거예요? 믿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그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이런 관련주들, 그러니까 대선과 관련돼 있는 그런 업종들이 역대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이전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막상 대선 끝나면 재미가 없었던 적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저는 또 강세들이 과연 이게 뭐 그 대선 이후에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그 아시겠지만은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 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은 뭐 그 남북 경협 관련주들까지 오르거든요. 트럼프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면은 또 과거의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과거의 사례를 갖다가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저는 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과연 그 세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뭐 이게 매매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을 지금 잘 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뭐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지나친 낙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뭐 막상 대선 후에는 또 이제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이런 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관련 업종들, 관련 주들이 계속해서 뭐 연속성을 가지고 올랐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트럼프가 등장해도 업황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업황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트레이드적 성격은 단기 수급적이다라는 판단 아래에서 지금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산 쪽 그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쪽은 트럼프 색채도 있지만 뭐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워낙에 리스키합니다. 특히 북한 쪽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슈가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크게 자극시키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뭐 유럽 쪽에 있어서도 당연히 군비 구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지다 보니까 수출 활로에 있어서 기대감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거든요.
이건희 대표님, 근데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 간다라고 좀 걱정은 되지만 베팅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지금은 좀 언제 팔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보고 있고요. 지금 너무 지금 폴란드발 수주라든지 뭐 루마니아 수주 이런 것들 사실은 두 나라가 거의 다 팔아줬죠. 그 외에서 추가로 지금 어디에서 찾아온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예. 일단 미국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겠다는 검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뭐 반영시킬 건 거의 다 반영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확산되고 있지만 뭐 말 그대로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거고 돈 안 주면 우크라이나 더 이상 러시아랑 전쟁 못 합니다. 그럼 바로 항복하겠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 정도가 할 텐데 이스라엘은 뭐 알아서 자기 돈으로 하니까 예, 신경 안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랍 애들이 사줄 거냐? 뭐 LIG 넥슨에서 미사일이나 좀 사가겠죠. 뭐 근데 지금 이미 많이 사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팔 때가 있느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방산이라는 게 지금 뭐 당장 1, 2년 안에 판 것 같지만 이거 팔기 위해서 한 10년, 뭐 7년, 8년 전부터 작업해서 이게 이제 수주가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너도 나도 다 좋다고 할 때 항상 제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추가 상승은 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가 뭐 파병을 할지 파병은 당연히 못 하겠죠. 국회에서 반대하면 못 하니까. 그러니까 뭐 파병 이슈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정치적인 이슈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방산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오히려 현금을 좀 이쪽에서 수익이 나셨으면 좀 마련해 놓고 일부 좀 비중을 줄여 놓으신 다음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다음 주에 또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라는 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누가 되든 수혜주가 있겠죠. 네. 예, 거기에 이제 따라 붙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때그때 수급,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종목은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방산주는 너도 나도 좋다고 할 때가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여러 섹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